안녕하세요, 안성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라이브 때 불법 사이트 구경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똑같은 사람이 여러 곳에서 아마 만드는 것 같다고. 근데 제 옛날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약간 이상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블랙 개발자들, 블랙 개발자들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블랙 개발자들은 사실 생각보다 좀 많지 않고 되게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던 블랙 개발자는 편의상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상당히 블랙 개발자 치고서 어, 인문학적 소양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아, 캐릭터였는데 비유적으로 표현할게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본인인 줄 알 테니까. 캐리어를 갖고 다녔습니다. 캐리어를 갖고 다니면서 뭔가를 계속 보살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쪽 개발하시는 분들 특징이 거기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들. 그래서 대부분 돌아가는 시스템이 이제 불법적인 토토가 있죠. 그리고 또 불법적인 그런 그 성매매 하는 쪽, 그쪽도 있고, 그리고 룸사롱 그쪽이 있고. 그러니까 크게 한 세 개의 큰 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토토, 온라인 카지노, 그리고 대놓고 그런 유흥과 그 성매매까지 한 네 개쯤 되겠네요. 그러면 그 네 개의 파트가 있는데 보통은 뭐 기술 스택이 비슷합니다. 다 오래된 기술이고 다 옛날에 있는 걸 계속 갖다 쓰고. 그리고 또 좀 제가 놀랬던 거는 거기도 스타트업 대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야도 다 무슨 나이 많은 사람들만 점유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열심히 도전을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신시장을 개척을 하냐? 고객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 전통적인 방법들 있잖아요. 전통적인 방법. 가령 뭐 길바닥에다가 막 전단지 같은 거 뿌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명함 돌리는, 아니면 직접 이렇게 말 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새벽 한두 시쯤에 햄버거 먹으려고 저기 맥도날드 가는데, 그 강남역에 그 뱅뱅사거리 사이에 맥주집 많이 모여있는 골목
골목이 있어요. 뭐 골목도 아니에요. 좀 큰 그런 맥주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강남 살면서 처음 경험해봤어요. 막 그런 표현 있잖아요. 뭐 놀고 가시나요? 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그렇죠. 이 발로 뛰면서. 근데 이 불법의 스타트업 대표들은 전략적으로 이 온라인 시장을 공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신규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쓰는데,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종종 얘기했던 그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몇 가지가 이미 몇 년 전에부터 제가 듣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국제 문자. 그게 첫 번째, 국제 문자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는 거. 그게 이제 몇 년 됐어요. 그걸 처음 제가 들은 지가. 그래서 저보고 그걸 개발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제안을 받고서 한 반년쯤 지나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그런 국제 발신 문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유튜브 댓글이에요. 유튜브 댓글 보면은 이미 베풀인 거를 그 보시 감지해가지고 똑같은데 이제 본인 거 링크 눌러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더 붙인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막 좋아요 몇백 개씩 박아놔가지고 1등으로 올려놓고, 그래서 무슨 뭐 19금 채널 해서 채널명이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그게 우리 유흥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돈을 어떻게 버셨을까? 대부분은 다 그 룸 사장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룸 사장들 아니면 거기서 이제 영업 잘 뛰는 사람들. 그 영업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용어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서울 전체에서 뭐 통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 한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또 강남 바닥에서는 뭐 한 또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을 알게 됐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사람들도 똑같겠지만 폰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다닙니다. 폰을 그 뭐 밀수백이라 그러나요? 그런 백에다가 한 이만큼씩 챙겨 다녀요. 폰이 전부 다 뭐 대포폰이겠죠. 그럼 이제 그 서로 다른 폰으로 전화 오면은 뭐 연결해주고 그러나 봐요. 그리고 연결해줄 때마다 그 수수료로 뭐 얼마씩 가져가나 봐요. 뭐 1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제가 잘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툭 하면은 저기 구치소 들어갔다 오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불법하는 사람들을 꽤 알아왔어요. 그리고 몇몇 경우에는 여러 제안도 받아봤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대부분 딜이 된 게 없어요. 제가 쭉 보니까 그 사람들은 보통 이런 테크트리를 타는 것 같아요. 술집 사장인데, 술집 사장들은 사회의 그런 되게 바닥의 면들을 많이 보기도 하지만 거기서 어쨌든 현금을 꽤 굴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꽤나 유명한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들의 은밀한 그런 거래나 이야기나 이런 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언제까지 이거 밤마다 술 시중 들으면서 살아야 되냐. 아무리 그게 직업이고 돈이 잘 된다고 해도 애초에 그게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 넣을 수 있는 돈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 뭐 진상도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술 취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탈피해서 본인들이 사장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대부분의 그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일을 그렇게 자부심 자랑스럽게 여기진 않아요. 약간 뭐 전문성이 있는 거에서 자부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자식한테 자신하지 못하거든요. 자식한테 그걸 설명하고 뭐 아버지가 이런 일 한다 이렇게 말은 못하니까 잘. 그래서 아이가 커지면은 거기를 벗어나서 이 제2의 정상적인 그런 좀 화이트한 걸로 신분을 세탁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난다 긴다 하는 분들은 보통 나름 거기도 이제 절박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받아만 주십시오, 막 재벌만 주십시오 하면서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인생을 뭐 열심히 사신 거죠. 열심히 사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남들한테는 뭔가 자랑스럽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 가족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쭉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겉으로는 막 화려하게 하고 다닙니다, 대부분. 뭐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뭐 금팔찌나 뭐 금목걸이나 아니면 문신이나 아니면 나이가 좀 있는데도 되게 뭔가 화려하고 딱 봐도 화류계 쪽에서 잘 나갈 것 같은, 그리고 현금 따발 맨날 몇백만 원씩 들고 다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막 농담처럼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교도소 갔다 오는 걸 학교 갔다 온다고 하고. 근데 그 학교 갔다 온다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진짜 뭐 밥 먹듯이 갔다 오고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점점 이제 꺼려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부터 사람을 잘 신뢰를 안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을 믿고 싶지만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잖아요. 대부분 술 취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지하가 아닌, 지하의 그런 술집이 아닌 지상으로 올라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거기를 쳇바퀴처럼 맴도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일종의 거기도 이제 트렌드가 돕니다. 트렌드가 돌아서 뭐가 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 이제 개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근데 개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도 뭐 정식으로 구인 공고를 올리겠어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구인 공고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무슨 룸사롱에서 개발자를 모집합니다 하면은 누가 거길 지원하겠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사를 찾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개발사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그 니즈를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제가 이분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식사도 하고 뭐 술도 먹고 해봤지만은 재밌는 점은 오히려 사람을 믿으면은 돈을 잘 쓰고 현금 유동이 원활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화이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값도 지불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더 일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NFT 같은 것도 한때 이제 깡패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NFT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였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해달라고 하면은 개발을 해주는 거야. 뭐 돈 얼마 받고서 개발하면 끝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운영하는 거는 각자 그 팀들의 몫이죠. 근데 재밌게도 블랙에 있었던 또는 깡패들이랑 연결됐건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생각보다 그거를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고, 반대로 가장 화이트하다고 유명했던 사람들은 애초부터 털어버릴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확히는 이제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고 금융 섹터에 있고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깡패, 사이비 종교, 그리고 뭐 온갖 불법적인 쪽, 아니면 합법과 불법 그 사이 어딘가에서 있는 분들은 중에는 그곳을 벗어나서 이제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신뢰하는 이름 있는 뭐 금융기업들 아니면 그거에 준하는 그런 큰 기업들에서는 반대의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게 그런 거예요. 이 사업이 극단적으로 깨끗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또 극단적으로 악하기도 참 힘든 일인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 눈에는 신뢰를 받는 기업이, 신뢰를 받는 금융사나 증권사에서 하는 것들은, 아니면 알려진 이름 있는 인물이 하는 거에는 무조건적인 신뢰를 갖고 있고, 반면 과거에 안 좋은 때 묻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선입견으로 아예 나쁘게만 본다. 그 안에 설령 좋은 의도와 좋은 목표와 실제 그 실행 순서들이 다 증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그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블랙 개발자분들 중에도 의도적으로 거기에서 계속 머무는 분들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 그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특별한 뭐 도덕적 기준 없이 그냥 그곳에서 월급 받고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뭐 하나의 일로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마케팅 기업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케팅 기업은 돈 주고 가짜로 뭔가 만드는 거를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팝니다. 그래서 가짜 리뷰 올리는 거, 가짜 댓글 쓰는 거, 가짜 후기 쓰는 거, 가짜 리뷰 점수 올리는 거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한술 더 뜨면 고객 고객의 점수를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변 경쟁자들한테 허위 사실로 안 좋은 리뷰를 적고 안 좋은 댓글을 적고 하는 짓도 서슴지 않아요. 꽤나 유명한 그런 마케팅 에이전시들 그런 짓 하는 곳 꽤 될 겁니다. 진짜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럼 참 아이러니한 거죠. 마케팅 회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객을 돕기 위해서 하는 짓이 선량하게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허위 사실 유포해가지고 피해를 끼치는 것인가? 가짜 정보, 그냥 돈만 주면 만들어낸 가짜 정보를 퍼뜨려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기만하는 것인가? 근데 그분들은 그걸 광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한 거다.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서 당연한 거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쁜 짓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거랑 뭐 불법 토토랑 도박이랑 그거랑 비교할 순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태계가 있어요. 그런 생태계가 있어서 제가 느끼는 사업에서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재물과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근데 그게 참 기묘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전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사업가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돈과 신념인 것 같아요. 돈이냐 신념이냐. 그럼 여기서 돈을 택하면 거기서 나뉘는 거는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이라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비겁한 수단까지 쓸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비겁한 수단이 어디까지 비열해질 수 있느냐. 재밌게도 우리가 추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열한 수를 썼죠. 애플도 그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옛날에 했던 말이 전기를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류는 카피를 하고 인류는 그냥 통째로 훔쳐온다고요. 통째로 훔쳐와 버린다, 기술을. 상대방이 하고 있는 거를 토시 하나도 바꾸지 않고 통째로 뜯어가지고 훔쳐가지고 써먹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승자가 됐고. 그래서 제가 지난 수년간 사업을 하면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도덕의 기준점들이 많이 흐려졌어요. 많이 흐려졌어요. 어디까지가 나쁜 거고 어디까지가 옳은 거고 그 선이 아주 구불구불해진 것 같아요. 아마 그 불법 개발자분들도 비슷한 걸 거예요.
마치 일종의 무기제조상 같은 마인드일지도 모르죠. 어차피 이 사회에서 계속 그 불법적인 서비스는 유통이 되는데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사실 이거 하나뿐이고 내가 아니면 누군가 또 딴 사람한테 할 텐데 그러면 내가 하나 딴 사람이나 하나 똑같다. 내가 해서 내가 돈 버는 게 낫다. 그런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도 꽤 될 거예요. 블랙 개발자분들은 중간에 커리어가 단절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블랙으로 빠지시는 경우도 많고요. 당장 이제 한 30대 중반쯤 돼서 회사에서 잘리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뭐 이직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프리랜서로라도 일을 하려고 숨고나 이런 데다가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개발자분들이. 그럼 제일 먼저 받는 제안이 뭐냐면은 불법 쪽입니다. 여러분들 안 믿기시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한번. 프리랜서로 등록해 놓으면은 불법적인 제한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사람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곳에서 생각보다 꽤 큰 보수를 받으면서 심지어는 세금도 안 내는 그런 현금으로 주로 거래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다 보면 경력이 없잖아요. 경력이 그냥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취업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30대 중반 뭐 35, 36에 잘렸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불법 쪽에서 현금으로 돈 받으면서 일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1, 2년 그렇게 하면은 38이죠. 38살에 개발자로 다시 정상적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하면은 모든 회사에서 물어볼 거예요. 그 2년 동안 그럼 뭐 하면서 지내셨냐고. 비어 있잖아요. 텅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 쪽 일들은 보통 풀스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서비스를 전체를 그냥 한 명의 개발자가 만들어요. 뭐 그걸 팀원이 나눠서 하는 정도의 규모는 아마 온라인 카지노쯤 돼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보통 한 명이 다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기존에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도 상당히 올드하죠. 그래서 저희 그 불법 사이트 같이 구경했을 때 보면은 공통된 패턴이 계속 나오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곳에서 어떤 사장이 그걸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그걸 갖고서 이제 또 팝니다. 뭐 이거 하나 만드는데 1억 들었다. 그러면 이게 또 돈 잘 된다는 소문이 돌면 이걸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이걸 좀 더 붙여서 팔아요. 팔고 나면 어쨌든 그거 산 사람은 쓰는 법은 아는데 이걸 변형할 방법은 모르잖아요. 그럼 개발자를 고용하는 거죠. 블랙 개발자를. 그럼 그 개발자를 고용한 다음에 이것 좀 업그레이드 해주세요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개발자는 그 올드한 코드를 조금 개선하는 형태로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뭐 이름 바꾸고 아니면 약간 구조를 바꾸고 기존 거랑 좀 다르게 해야 되니까 뭐 그 정도 하고서 운영해 주면서 뭐 월급 정도 받고 그러는 거죠. 당연히 넉넉하게 벌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만으로는 생계가 안 돼서 부업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봐도 꽤나 단절될 수밖에 없고요. 사람이 직장 생활을 다니지 않고 그냥 아주 폐쇄된 조직에서 혼자 일한다고 하면은 친구가 생기겠어요. 뭐가 생기겠어요. 그렇다고 그 나이에
사회 활동을 한다고 해도 뭐 직업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게 아니면 더욱 이상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애완동물 같은 거를 잘 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화류계에서 있는 분들이 유독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거 많이 키우시잖아요. 저는 그거를 그냥 별다른 인과관계는 없는 것 같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개발자분들도 그런 동물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아마도 외롭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하나의 선택이 그 다음을 계속 만들어 간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개발자분들 중에도 어떤 이유에선지 회사가 힘들어져서 또는 어떤 이유에선지 더 이상 뭐 개발 실력이 올라오지 않거나 해서 이직도 잘 안 되고 해서 어중간한 나이에 커리어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커리어가 끝났는데 다른 거 뭐 완전 새로운 분야로 도전할 용기가 안 되면 프리랜서로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프리랜서로 들어가시면은 제가 방금 얘기한 그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럼 그때서부터는 제가 라이브 때 보여드렸던 그런 온갖 형태의 사이트들 있죠. 그런 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이나 아니면 그쪽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대놓고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들도 좀 꺼려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합법적인 어떤 걸 만들고 싶다로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는 거죠. 이건 뭐 항상 비슷한 패턴입니다. 모든 케이스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분야에서 유독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개발하는 분야가 있고 범죄자들 쪽이 있어요. 그쪽은 이제 이 해커 쪽이죠, 해커 쪽. 해커 쪽하고 이런 제품을 만드는 쪽하고는 또 블랙에서 길이 두 개로 나뉩니다. 근데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아마 대부분은 개발자실 테니까 해커 계열 중에서 블랙 해커로 완전 블랙 해커로서 가는 경우를 경험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개발자 사회에서 일부는 본인이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지금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 예전 댓글들 보면은 막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최근에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 회사가 이상하다. 뭐 개발도 이상한 것만 시키고, 그리고 거기 오는 사람들 다 대부분 깡패 같다. 저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비율로 치면 뭐 전체에서 몇 프로 안 되겠지만 그런 게 이제 가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분야로 가잖아요. 절대 큰 돈 못 만집니다.
절대 큰 돈 못 만집니다. 전부 다 결국은 토해내고요. 절대로 큰 돈도 큰 돈이거니와 내 인생이 없어질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내가 계속 숨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점점 선택지가 좁아져서 그 선택지 말고는 나머지를 갈 수가 없게 돼버려요. 블랙의 길로 가면은 처음에는 대우를 받는 것 같아도 그게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점점 자신을 올가매는 그런 깊은 미궁으로 가는 거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삶이 힘들어져도 그런 곳에서는 안 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런 비슷한 곳이 바로 자산운용사입니다. 자산운용사 그리고 몇몇 마케팅하는 회사들, 마케팅이라는 이름에 이제 사람들을 기망하는 회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니 아예 다른 길을 가거나 오히려 아예 개발 안 되겠다, 다른 길을 가자, 이게 나을 수도 있고, 저는 추호도 추천하지 않아요. 단 1%도 추천하지 않고요. 근데 그런 삶으로 가게 된 분들을 옹호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해는 갑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가게 됐을지는. 어쨌든 뭐 그런 세상이 있고요. 제가 뭐 라이브 방송에서는 다 막 얘기하지 않았지만 뭐 회원 영상이니까 좀 더 뒷얘기를 좀 공개를 하고, 그럴 일 없게 열심히 실력 향상하셔서 승승장구하십시오. 커리어를 쭉쭉 위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